이거 할 줄 아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변에서도 그 디자이너의 레벨을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지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약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작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디자이너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디자이너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프로젝트를 하나 디자인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그런데 많이들 간과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Information Architecture라는 건데요. 인터넷상으로 IA Information Architecture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론적으로 설명한 리소스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론은 다른 데가 잘 돼 있는 데가 더 많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여기서는 우선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이런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디자이너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예제용으로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디자인하실 때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기본기가 탄탄한 UX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현재 디자인하실 때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은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디자인하실 때 IA를 만들고 참고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적극 추천할게요. 이거 할 줄 아냐 못하냐에 따라서 약간 살짝 이제 주변에서도 그 디자이너의 그 레벨을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이트맵 같은 다이어그램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맵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보통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만든 사람들이 그 프로덕트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가 이해하기 쉬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메뉴 이름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같은 속성끼리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한 그 다이어그램, 그 구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거든요. 유저들은 그냥 이 단계를 거쳐 나온 이제 사용자 경험, 이제 UX, User Experience가 깔끔하게 잘 나온 제품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구조는 유저들 눈에는 보이진 않은데 이 단계를 거친 프로덕트는 사용자 경험이 깔끔하게 잘 나온 제품들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리서치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정보가 모이면 이제 바로 와이어프레임 디자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다면 결과물이 나왔을 때,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기도 한데, 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팀 사람들끼리 혼란 주지 않고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하실 때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를 꼭 이용하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일하면서 이제 찾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보니까 이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들 포지션 보면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 레벨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 다이어그램 작업, 보통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신입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업무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모든 프로젝트 팀들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아키텍처를 만든 거는 나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깊숙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지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약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획팀에서도 쓰고 엔지니어 팀에서도 쓰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디자인팀, 심지어 어쩔 때 임원들까지도 그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그 설계도를 본다는,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아키텍처를 보면서 팀원들이 계획을 짜고 이제 업무를 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 아키텍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신입으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이제 디자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당연히 리서치를 먼저 하겠죠? 그런 다음 이제 보통 디자이너들은 이제 와이어프레임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와이어프레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그 팀에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제 만들어 놓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보면서 그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고 이제 디자인 계획을 세워서 와이어프레임을 만드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전체 아이디어에 들어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니저하고 공유하고 같이 수정해 가면서 프로젝트의 이제 전체 큰 그림 방향을 잡으세요. 완성된 걸로 이제 다음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개발하다 보면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구조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개발 과정 중에 뭐 서비스 컨텐츠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또 이제 컨텐츠 내용 구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설계도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만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세요. 면접관들이 보시고 플러스 요인으로 아마 좋게 보실 거예요. 그 아키텍처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만들어봤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샘플도 공유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 맵 스타일은 아니죠. 제가 다른 스타일로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제 팀원들하고 공유해서 사용했는데, 이 당시 이 프로젝트가 워낙 이제 타겟 유저 그 부류가 여러 종류였고, 그 대시보드도 되게 많았어요. 사용자도 너무 타겟이 다양했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대시보드도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자체가 타겟 유저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일하는 팀원들이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디자인도 그리고 개발도. 그래서 제가 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자진해서 만들었던 표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유저 플로우라고 표현했는데 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안 했냐면, 저는 여기 유저 플로우 링크 걸어놨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각 색상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공통된 텍스트 포맷들이 뭘 뜻하는지 요약해놨고요. 또 어떤 파트 디자인 컴플릿 되었고 아직 작업 중인 부분, 또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한 페이지에 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 각 스크린에 디테일한 유저 플로우를 다 링크를 걸어놔서 개발자들도 디자인팀도 그냥 이 페이지에만 들어와서 또 전체 흐름도 파악하고 디테일한 유저 플로우도 파악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한 구조의 웹 대시보드 스트럭처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든 또 다른 대시보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한테서 이제 PRD를 받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매니저가 제안해 놓은 내비게이션 스트럭처를 비주얼적으로 보이게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종종 꺼내서 이제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구성은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 차트 보면 페어런스 메뉴가 뭐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서브 메뉴가 무엇인지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얘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 줄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최소한의 MVP 기능만 넣어서 앱 디자인을 할 거라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하이 레벨 기능만 넣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서치 통해서 얻은 유저 데이터로 머릿속에 그렸던 기능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 때 고려했던 원칙은 우선 사용자에게 선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심플한 기능, 그리고 정보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고 사용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먼저 앱에 들어갈 메인 메뉴 이름들을 가상으로 직관적으로 우선 정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할지, 또 그룹별로 포스트잇에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넣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로 러프하게 대충 설계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 툴 피그마에서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사이트 맵을 만들었어요. 숫자를 작게 표시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메인으로 작업할 디자인 중요 페이지 수를 카운트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보면서 앞으로의 디자인 양도 파악하고 또 계획도 세울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여기서 저의 팁은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 메인 스크린에 이제 유저 플로우가 작업이 되면 또 유저 플로우를 여기에 연결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시스템 상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할지 그런 플로우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플로우 스크린에서는 와이어프레임 작업이 되면 또 와이어프레임을 또 연결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전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문서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나중에 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그리고 혼자 일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프로젝트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처음 쉐어하는 링크 하나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하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만약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한 번도 만들어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앱 3가지 정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메뉴들을 실제로 다 눌러보시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만드는데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UX 디자인 과정을 몸에 익히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 하나하나까지 저에겐 진짜 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통해서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영상 만들 때 참고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